얘들아 행렬 좀 하자.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니네 막 풀잖아 지금. 아니 진짜 잘. 그러니까 뭘 좀 알고 풀어야지. 아 지금 문좀 알았는데. 안 보이네. 뭐라니? 27인데? 어? 됐고. 아니 안 바꿨다. 이가 아니 26에 더하기 2가 나오는데. 응. 얘들아 봐봐. 27이가 아니라 2가 나오는데. 얘들아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이거부터. 우와. 너네 문제 풀지 말고 좀 들어. 니네 아무것도 몰라. 알았지? 네. 중요한 얘기들, 쓸모 있는 얘기들만 할 거니까 잘 들어. 너네끼리 뭐 대화하지 말고. 알았지? 얘랑 졸지 말고. 얘 눈이 큰일 났네? 너 밥 뭐 먹었어 오늘? 저녁 뭐? 너 항상 안 졸리다고는 했어. 얘랑 졸면 안 돼 오늘. 대답 잘해야 돼. 얘들아 이거 너희 어떻게 풀었어? 제곱. 그냥 제곱해서 풀어도 되지. 네. 근데 어찌됐든 거듭 제곱을 할 때 항상 너희가 확인 한 번을 해봤으면 좋겠어. 행렬 A가 A, B, C, D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항상 뭐가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제 이거 켈리 밀턴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대각선분의 합.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한 거 뺀 거.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할 때 얘가 언제 유리하냐면 언제 유리하겠어 당연히 A 플러스 D가 0인 상황에서 엄청 유리하겠지. 왜? 그럼 A 플러스 E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 이런 걸로 나오니까 우리가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때 좀 유용하잖아. 그치? 또 언제 유리해?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또 왜 유리해? 넘기면 A 제곱은 몇 A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듭 제곱하기 또 편하지. 그래서 또 언제 유리할까?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 또는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면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면 뭐가 유리해? 얘는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일 거고 얘는 A 세제곱이 태윤이 이제 단위 행렬이 뭔지 알아? 네. 근데 저기 아니 단위 행렬이 뭐야 그럼 1, 0, 0, 1이야 0, 1, 0으로 착각하면 안 돼. 밑에 뭐? AD 빼기 BC예요. AB 빼기 BC예요. A, D 빼기 BC 대각선끼리 그래서 그러니까 거듭 제곱할 때 얘를 한 번만 확인하고 나면 유리한 점이 있더라. 근데 얘는 킬리미터 정리 써봐 너네. A 제곱 써봐 빨리. 마이너스 2A 더하기 단위 행렬은 0 얘는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있어. 쓸모가 있어. 얘는 요런 쓸모가 있어. 어떤 쓸모가 있냐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그럼 무슨 쓸모가 있어? 양변에 a 한 번만 더 곱해보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뭐가 돼?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는 뭐였어? a 마이너스 2였지. 그럼 어떤 쓸모가 있게 된 거야? a n승 빼기 a n 마이너스 1승은 항상 뭐야? A 빼기 2. 그래서 이런 쓸모는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걸로 풀면 유리한 게 있어? 존나 유리하지 뭘. 됐어? 아니 물론 이제 너희가 그냥 거듭 제곱해도 돼. 근데 케일리 밀턴 정리 써도 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중요해.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왔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선생님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닌가요? 야, 니네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니? 당연히 되지. 왜 안 되는데? 교환법칙 맞는 되는데? 2잖아 2. 얘들아 단위 행렬이랑 어떤 행렬이랑 교환 법칙이 되니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써도 돼 안 돼? 된다고.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아니니까 얘들아 이거 단위 행렬로 두고 풀면 되겠니? 됩니다. 안 되나? 아씨 아니잖아. A는 애초에 단위 행렬이 아니구만. 씨. 이거 단위 행렬로 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위 행렬로 두고 풀면 안 되는데 이거 성립할 때는 단위 행렬로 두고 풀어도 풀려. A가 안 정해져 있으면. 됐어?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랑
이거랑 구별해야지. 얘들아 어떤 거랑 행렬을 곱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A가 영행렬이고 B도 영행렬이야? 아니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 만약에 A 제곱이 0이라고 했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A가 영행렬인 건 아니지. 어떠한 반례를 찾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A는 1, 마일 1 이렇게. 난 이걸 어떻게 찾았어? 외우고 있었어? 아니야. 켈리미턴 정리를 이용을 했어. A제곱이 0이잖아. 그럼 얘는 사실 이런 거야. A제곱 이걸 만족시키는 A 중에는 어떤 애가 있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0A 더하기 0E는 0행렬 이걸 만족시키는 A가 있는 거야. 됐어? 이걸 만족시키는 A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걸 고르면 돼? 대각선 성분의 합이 0이 되도록. 그 다음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랑 곱해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내가 행렬을 찾아내면 돼. 어떤 것도 있겠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도 충분히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켈리미턴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의 반례도 찾을 수 있고. 됐니? 그러면 이제 아니지. 그래서 봐봐. 원래는 얘가 영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A는 2다 라고 하면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A가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다른 애들일 수도 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해주면 이거야. 일반적으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 A-3E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 그럼 결론을 얘기를 해주면 이거야.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진짜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도 돼. 그 경우도 돼. 되는데 다른 경우가 더 있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틀린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켈리미턴 정리를 만족시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행렬들은 몇 개야? 무수히 많다고. 뭘 만족시키면 돼? 대각선 성분의 합이 이면서 AD-BC가 마이너스 3인 모든 행렬들. 됐어? 되니? 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걸 만족시키는 행렬 A가 있는데 이 행렬이 A, B, C, D래. 그럼 그때 가능한 A 플러스 D의 값으로 올바른 것들을 아니다. 가능한 A 플러스 D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면 몇 개가 있을까? A 플러스 D의 값이? 3개. 3개가 있어. 얘 인수분해하면은 A가 몇 E 나와? 4이 그러니까 얘 대각선분해합은 얼마야? 8이고 얘 대각선분해합이 얼마야? 2. 그럼 원래 켈리미턴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5. 그래서 이렇게 3개. 됐어?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행렬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얘랑 얘도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되는 거. 되는 거라고.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누가 있었기 때문에 얘랑 얘만 된다는 틀린 얘기라고. 됐어? 근데 그 경우는 언제라고? 켈리미턴 정리를 만족시키는 경우라고. 그 외에는. 근데 또 보면 이거잖아. 얘네들 켈리미턴 정리 쓰면 저거 만족시켜? 그렇진 않아. 얘네들만의 켈리미턴 정리가 또 따로 있어. 그치? 저식을 만족시키진 않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e로 시작을 하잖아. 그치?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로 시작을 할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행렬로 나와 있어. 행렬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럼 쟤는 인수분해 했을 때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어떤 경우도 된다고? 켈리미턴 정리를 만족시키는 경우도 된다고.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풀면 돼. 단 서술형만 안 쓰면 돼. 선생님 그럼 서술형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어떻게 풀면 되게? 행렬 A 이렇게 설정했지?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저식 정리하고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세 케이스가 나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건 언제 꺼내서 쓰면 된다고? 행렬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너희가 꺼내서 써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이 내용이 전부야. 근데 켈리미턴이 교과과정 왜 그거예요? 자 봐봐. 교과과정 왜인데 진짜 나는 제발 써줬으면 하는 교과과정이야. 내가 너네 수투 얘기할 때도 변곡점 얘기했어 안 했어?
그거 같은 거야. 켈리-힐튼 정리를 쓰지 말라는 건 팔다리 다 자르고 행렬 문제 풀어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단 다르게 풀 수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니들은 팔다리 다 자른 채로 문제 풀어봐 라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고에 방해되는 기교는 아니야. 이게 너무 편리한 건데 좀 그래. 아무튼 이거는 팔다리 다 잘라놓고 하는 거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아. 원래 교과 과정에 들어있었어. 항상 들어가 있다가 너희 때만 빠진 거야.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가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네 때만 유일하게 빠졌어. 이제껏 행렬이 쭉 들어가 있었을 때 다 살펴보면 너네 때만 빠졌어. 그러니까 어? 몇 뺐냐고? 원래 행렬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까지 있었어. 일단 4번 넘어갈게. 일번도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누구야? 아니 에어컨 소리가 났어. 멈출 수 없는 거니? 네, 이게 멈췄어요. 뭐였는데? 몰라. 얘들아 여기도 봐봐. 이거는 뭐야? 그냥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너네가 이 조건들을 가지고 얘도 간단하게 하고 얘도 간단하게 해야 돼.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봐봐.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 A, B는 마이너스 B 있으면 뭐라고 쓰면 돼? 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얘는 E 마이너스 B는 영행렬 또는 E 마이너스 B는 단위행렬 뭐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추가적으로 한 케이스가 더 있다 이런 거지.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이렇게만 쓰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래서 얘를 일단 전개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B제곱은 B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이거 함부로 약분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그냥 요거 자체를 활용할 뿐이야. 요거 자체를 활용할 뿐이야. 그리고 얘랑 뭐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겠지 어찌됐든. 됐어? 그럼 얘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B는 뭐가 가능하고 영행렬이 가능하고 단위행렬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어떠한 켈리-힐튼 정리를 만족시키는 행렬들이 가능하다고. 됐어? 너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여기까지도 바로 나와야 되고 뭐도 바로 나와야 되냐면 B의 n승은 B다. 여기까지도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이거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양변에 B 한 번 곱했어. 곱했어? 자, B 제곱이 뭐? B 한 번 곱하면 B의 3승이 B 제곱이 나오지. 나오지. 나우띠. 아 영상 찍고 있는데 좋겠다 진짜. B 제곱 B 제곱이 B 제곱이 나오지. 근데 B 제곱이 B니까 이런 게 당연히 성립하지. 야, 근데 이 당연하게 성립하는 건 너희가 알아 몰라? 몰라.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제 나오는데? 얘들아 1 여러 번 곱하면 1이야? 이거랑 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왜냐면 여러 번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1 말고 없었잖아. 자 물론 0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행렬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이렇게도 떠올려야 되고 이것도 떠올려야 돼. 그럼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B3승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B3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그냥 B라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BA의 제곱 얘는 뭐라고 봐야 돼? 2B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봐야 되지. 세제곱이니?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A, B가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B라고 나와 있는데 A, B랑 BA랑 어떻게? 같대. 그럼 BA도 뭐라고 쓰면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B면 다시 마이너스 BA니까 뭐가 돼? B. 그럼 다시 마이너스 BA가 되니까 마이너스 B. 뭔 소리니?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B.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대충 풀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면 필요하다고. 얘들아 그 니들 맘대로 하게끔 학교 선생님들이 냅두지 않아 행렬을. 진짜로. 특히 이렇게 기억니은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억니은디귿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맘대로 못하게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석대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너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 다른 얘기는 했지만 결국 그냥 뭐밖에 활용 안 했어. 요거랑 이거만 활용을 했잖아. 뭐 다른 얘기는 곁다리로 한 거지만.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만 주면 너희가 그 뒷문제를 못 풀어. 8번 봐봐. 7번은 조건이 3개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좀 간단하게 했는데 8번은 조건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8번은 요조건을 활용을 하면 여기 처리돼야 돼. 여기 어떻게 쓰면 돼? 3, B, A 4개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 치고 여기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BA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네. 이것도 어떡하냐. 자 봐봐. 얘들아 이 상황에서 얘를 곱해야 되는데 A, B는 마이너스 B만 주어지고 뭐가 안 주어졌어? A, B랑 B랑 같다가 안 주어졌지. 그럼 이제 우린 뭘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들어봐 제발. 얘들아 오늘 행렬했을 때 내가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조금이라도 놓치면 다음 시간부터 내가 짜증을 낼 거야. 왜? 원리부터 다 설명해야 되잖아. 처음에 한 번만 잘 들어주면 되는데 제발 그러니까 너희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들어야 돼. 알 리가 없어. 왜? 다른 선생님들이 나보다 못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팔다리 잘린 행렬내신을 누가 겪어봤는데 없어. 중등부 선생님들? 없어.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없어. 규범쌤, 유진쌤 없어. 그분들 행렬내신 팔다리 다 자르고 해본 적 없다고. 작년에 나만 했어.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 상태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나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잘 들어. 졸지 말고. 정신 차려. 나는 분명히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와서 모른다, 처음 듣는다 그 얘기하지 말고 졸지 말고 들으라고. 제발. 쉽고 지루하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안 들으면 어쩔 거야. 기본적으로 풀 줄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야 방금도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A, B는 BA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문제에서는 A, B는 BA다가 주어졌잖아. 근데 여긴 안 주어졌으면 그걸 유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 그럼 어떻게 유도하냐면 그냥 확인만 해보면 돼. 유조건 가지고. 너희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A제곱 더하기 2A는 B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야? A, B는 BA지. 네. 그럼 여기서 A, B를 구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양변에 A를 곱하는데 어디다 곱해야 돼? G. 왼쪽에다 곱해야지.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은 뭐가 돼? AP 이렇게 쓸 수 있지. 왼쪽에다 곱한 거야. 그러면 BA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양변에 어디에 A를 곱해야 돼? D. 그치 뒤에. 그럼 어떻게 돼?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은 BA.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이없게 A는 BA가 나와. 근데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면 A, B는 BA가 나왔으니까 저 위에 거 이제 처리가 돼야 안 돼? 돼요. 처리가 되지. 그럼 이제 문제는 얘야. B 상승 아까 누구 가지고 처리했어? 얘 가지고 처리했잖아. 여기 어디에 그게 있는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럼 이제 얘는 또 어디서 출발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 B 세제곱을 얻어야 돼. B 세제곱을 얻으려면 일단은 B로 표현된 게 얘가 있고 얘가 있어. 누구를 건드리는 게 나을까? 왼쪽. 왼쪽 거 건드리는 게 나아. 왼쪽 거 어떻게 건드릴까? B 세제곱 얻기 위해서. 세제곱. 양변을 세제곱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겠지. 안 배우면. 1을 두 번. 그치? 여기서는 양변에 B제곱을 곱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아. 왜?
여기 양변을 세제곱하면은 AD, AD, AB 이렇게 나오잖아. 차수가 너무 늘어난다고. 근데 그 차수가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양변에 뭘 곱하자고? B제곱을 곱하자고. 근데 B제곱을 왼쪽에다 곱할까? 오른쪽에다 곱할까? 오른쪽. 오른쪽에다 곱하면 영아 들어. 아 이미 다 듣고 왔어? 저 듣고 있어요. 이러고 멍 때리고 있던데. 아니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 간단하게 처리되니 안 되니? 처리할 수 있겠지? 네.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자. 얘는 안 되네. 그럼 여기다 곱해. 여기다가 오른쪽에 B제곱 곱하면 A제곱 B제곱. 오씨 큰일 났네. 오 이렇게 되지. 됐어? 왜? 뭐? 일어나라고. 그 얘랑 졸고 있을 동안 잠시 딴 거 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얘는 처리가 될까? 얘 뭐가 돼? A, 그치 마이너스 2b가 되지. 마이너스 2b가 되지.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솔직히 이제 AB는 BA인 거 알았으니까 얘 뭐 하면 돼? 2A B제곱. 2A B제곱. 2A B제곱. 왜 이러니? 2A B제곱. 그럼 자 얘는 뭐가 돼? BA. B. BA? AB. B제곱. 얘는 그냥 B제곱이지? 얘는? 마이너스 2 B제곱. 얘랑 정신 차려. 얘랑 괜찮니? 마이너스 2 B제곱. 잠깐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해결이 될 거. 어씨 안 되네. 난 뭘 쏘는 거야? 아 몰라. 다시. 여기다가 뭐야? 1제곱 곱하면 2제곱 B제곱 더하기 2A B제곱.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요거 가지고 B제곱. B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얘가 B세제곱. 따라서 B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B제곱.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럼 B세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 이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닌데? 어? 아니 이게 A 대 AB인 건 아는데 얘는 원래 A 대 AB는 아니지. A B B지.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 B잖아. 여기 요만큼은 B. 저 이거 얘들아 미안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닌데. 왜 정도인 거지? 얘들아 뒤에 가서 들어. 선생님, 어? 죄송한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갔다 와. 얘들아 갔다 와. 아닌 게 아니라니까? 아직 한다 지금. 못 쓰겠는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깼어도 나가서 들어 좀. 애들 계속 웃잖아. 아, 빨리.
예. 그러니까 어차피 태준이 저러고만 해야 돼.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B조금만 처리하면 돼서 양변에 P 한 번 곱해서 근데 태윤이가 와요. 태윤이 혹시 잠깐이 아닌가? 아그 작은 거래요. 큰 걸 수도 있지. 작은 거로 하고 맞죠? 작은 거였어? 아니 작은 거로 하지 않아요. 작긴. 태윤이 엄마 이따 알려줘. 얘들아 여기 양변에 뭐 한 번 곱하면 돼? B 한 번 곱하면 A제곱 B 더하기 2AB 등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A제곱 B는 뭐야?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B니까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 B제곱은 마이너스 B 나오니까 B3승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B3승을 B로 바꾸고 여기도 뭐 몇 B, 마이너스 3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계속 뭐 BA가 마이너스 B다 하면은 됐어? 그래 너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돼 어찌됐든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B의 제곱을 구하거나 B의 제곱을 구하거나 뭐 B의 세제곱을 구하거나 할 때 양변을 제곱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변에 동일한 무언가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나아. 행렬에서는 알겠지? 여러분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10번 자,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러한 식들이 나와 있어. 이러한 식들이 나와 있어. 근데 봐봐. 요 식만 있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 아, 이거 뭐야?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좋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알아? 얘들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확인을 해주면 문제의 조건 가지고 확인들이 가능해. 그럼 방금 여기서는 왜 필요해?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이유야. A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A 세제곱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쓸 거야? 3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쓸 거지. 네. 근데 너희 이거 전개할 때, 야 제곱? 만약에 x 플러스 y의 제곱이었으면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건 괜찮잖아. 야 근데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 안 쓰고 전개하려고 하면 항들이 너무 많지. 그리고 헷갈리지 분명히. 여기는 xyx가 나와 있을 거고 여기는 xxy가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는 yxx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항들까지도 다 구별해 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복잡하잖아. 그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뭔데 행변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xy는 yx인지만 확인만 해주면 돼. 어떻게 확인해 준다고? 진짜로 얘들아 봐봐. x 곱하기 y를 썼어.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어? e-x 대입할 수 있지. 네. 그 다음 yx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도 y 자리에 e-x를 대입해. 너네 이거 전개해봐. X 마이너스 x x제곱 얘는 똑같잖아. 됐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줄 거야. 어떤 결론이냐면 이렇게 생긴 거. 어떤 꼴이냐면 PA 더하기 QB는 단위응렬 뭐 이런 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B가 PA 플러스 QE 이런 형태로 됐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1차식 단위응렬을 포함한 1차식 형태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당연히 XY는 YX 확인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A, B는 BA 확인했을 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식들이 확인이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교환 법칙 성립하겠구나. 거기다가 추가로 물론 이제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추가로 A 곱하기 B가 단위응렬의 실수배꼴이 나와.
단위행렬의 실수의 꼴이 나와. 그럼 그때도 뭐라고 해줘도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줘도 돼. 그래서 문제 속에 이러한 조건들이 나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활용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한 가지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돼. 그냥 무작정 서술형에 쓰면 안 돼. 또 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설명을 더 해줄게. 근데 일단은 이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문제 풀 때. 오케이? 그러니까 무작정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하지 말고 너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냥 확인을 직접 해주고 또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아.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중에 불법은 얘 하나야 지금. 난 다 설명도 했어. 불법은 얘 하나야 아직은. 요게 나오는 상황을 보여준 적이 없고 사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 왜? 팔다리를 잘라놔서. 얘는 찐으로 불법, 얘는 안 불법.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얘를 편하게 어떻게 쓸 수 있어? A 세제곱을. A 세제곱 뭐라고 쓸 수 있어? 27 x 세제곱 더하기 27 x제곱 y 더하기 9 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x 곱하기 y가 영행렬이고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영행렬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만 처리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네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 안 한 게 얘네 둘 연립 안 해봤어. 그럼 쟤네 둘 연립하면 뭐 나왔어 아까? x-x제곱 나왔지. 그럼 얘가 몇이라는 거야? 영행렬이라는 거지. 따라서 결론이 뭐야? x제곱은 x 또 y제곱도 뭐가 나올까? y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 나오면 내가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제곱이 그러니까 x 세제곱을 그냥 뭐라고 쓰면 돼? x x y 세제곱도 뭐라고 쓰면 돼? y 그렇게 써주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이지 이거는. 그다음 넘어가봐. 11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문 좀 열어줘. 자, 얘들아, 이게 어찌됐든 100% 얘가 유용하다는 아니, 100% 얘가 유리하다는 아니야. 근데 일단은 행렬의 거듭제곱 얘기가 나오면 뭐 한 번만 확인을 해달라고. 헤일리밀턴 정리 써봐봐. a제곱 마이너스 0 a 마이너스 4e는 0이면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4e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요 정도면 이제 요 뒤에 과정이 할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봐봐 b의 4제곱을 구하려면 b제곱부터 구해보자. b제곱이 뭐야? a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근데 a제곱 대신에 몇 e 넣을 수 있어? 4e 넣을 수 있으니까 2a 더하기 5e 이렇게 되겠네. 그럼 따라서 b 4제곱은 뭐가 돼? 2a 플러스 5e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곱해서 얘 활용만 해주면 된다고. 얘들아 거듭 제곱을 직접 하는 게 나쁘다야? 아니야. 근데 그러기 전에 얘를 써서 헤일리밀턴 정리를 썼을 때 계산이 편해지는 순간들이 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확인을 하고 너희가 판단을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계산으로 밀고 나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 계산으로 밀고 나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럼 12번. 여기서도 불법 하나만 얘기해줄게. 뭐 아까 했던 불법이긴 한데 얘 나왔지. 무슨 법칙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그럼 여기서도 이런 짓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혹시 비슷한 부분이 보이나?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 보이나? 뭐가 보여?
A랑 누군가랑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대. A랑 누군가랑 곱했더니 단위 행렬에 실수배가 나왔대. 네. 그래서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잖아. 얘 몇 배 하면 3배 하면 뭐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B. 아 선생님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안 당연해 행렬에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안 당연해. 얘들아 이게 성립하는 근거가 뭐야? A를 약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행렬에서는 A 약분 함부로 해도 돼? 안 돼. 근데 그 약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팔다리를 잘라놨어. 근데 그렇다고 팔다리를 잘라놨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다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팔다리를 잘라놨어. 이게 같다라고 하는 근거를 너희한테 아 너네는 이거 쓰지 마. 나는 근데 문제 낼 때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낸다 이거야. 근데 이게 팔다리가 잘려 있으면 불리해.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불법이지만 너희가 그냥 썼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걸 서술형에 써야 되면 어떻게 쓰면 돼? 너희가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쪽이 단위 행렬 또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왔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선생님 학교생이 서술형을 이렇게 딱 냈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여기 봐봐.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그럼 양변에 B 한 번만 곱해. 오른쪽에 곱하자. 왜 오른쪽에 곱해? 얘 좀 써보려고.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오른쪽에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AB가 몇 E야? 3, 그럼 여기 몇 E라고 쓸 수 있어? 2, AB가 3E야. 여기 몇 A라고 쓸 수 있어? 똑같은 결론 날 수 있잖아. 이건 합법이야. 근데 여기서 형태 보고 하는 건 원래 불법이야. 근데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실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객관식은 무조건 해. 단 어느 때만 이쪽에 단위 행렬 또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와 있을 때만 무조건 해도 돼. 근데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야. 실제로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너희한테 만들어내라는 거잖아. 이거는 만들어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자연스럽지는 않거든.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너희가 이런 것들은 머리에 넣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무언가를 합법적으로 얻어내야 될 때는 그냥 양변에 무언가를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곱해보는데 그걸 뭐 오른쪽에 곱할지 왼쪽에 곱할지 아니면 둘 다 곱할지 이런 것까지는 해보라고. 알겠지? 그 다음 13번. 제가 좀만 견뎌. 한 번에 하고 끝내기.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4제곱 더하기 A 5제곱인데 얘를 활용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얘를 활용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베이트 2제곱으로 아 여기 A 제곱을 곱하자고? 여기 A 제곱을 곱하자는 거지? 네. 그치? 그럼 A 제곱을 곱해. 그럼 A 4제곱 나 바꾸려고 그랬지. 그거는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3A 곱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야? 위에서. 그래? 그럼 다시 이거 곱하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 조건이 있으니까 너희가 양변에 A 제곱을 곱하거나 아니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거야? A 제곱을 묶어낼 생각을 했는데 그거나 그거나. 그래서 15번 봐봐. 행렬 A가 이렇게 생겼고 너희한테 이걸 계산을 해달래. 그럼 너희가 사실 A를 거듭 제곱해서 규칙 찾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계속 뭘 부탁하고 있어? 뭐부터 써보자고? K는 탄정량을 써봐. A제곱 A제곱 그 다음 아이고 받아 적지 말고 이거 대답해. 플러스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인데 빼면 얼마야? 플러스 1. 그럼 얘 쓸모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
어느 정도까지 쓸모 있다 그랬어? a제곱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까지 쓸모가 있더라. 네. 그럼 답 내는데 쓸모 있어 없어? 끝. 얘랑 뭐랑 똑같은 거야? a 마이너스 1랑. 자,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돼요. 일단 어려운 거 딱 2개 남았어. 2개. 근데 이제부터 어려운 건 아니고 부탁이야. 얘들아 이게 일단은 나도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잖아. 중학생이었던 시절도 있고 초등학생이었던 시절도 있잖아. 근데 공부를 쭉 잘 했거든. 아니 뭐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틀린 적은 없거든. 아니 문제를 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요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냥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여기에 얹어서 요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요만큼 얹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양은 늘었지. 양은 늘었는데 수학을 비롯한 모든 게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평면이랑 공간 얘기했었지. 그럼 결국 평면에서의 확장이 공간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걸 발견을 하는 거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도 논리적으로 모든 걸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 여기서 이랬어. 그럼 저기서도 이럴 거야. 정도는 너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면서 받아들여봐. 선생님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아니 해봤더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모든 걸 다 써보면은 그거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식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 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잘 봐봐. 지금 여기 16번 문제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 여기가 P1, 여기가 P2, 그다음 여기가 Q1, Q2. 얘들아 너희 거기 그림 보고 대답해봐. 아니 그림 보고 문제 읽고 대답해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문제 읽고 대답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P1에서 출발해서 Q1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난 너희들의 국어 실력을 테스트할 거야. 독해력. 몇 가지야 예원아?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문제 읽고 대답해봐. A1 그래 A1. 오씨 얘들아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A11이라고 하지. 너희한테 세래? 아니야. 너희한테 A11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너희는 안 믿고 이지랄들 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면 좀 믿어. 그럼 얘들아 어려운 것도 물어볼게. 여기서 1로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A12. 됐어? 그래서 이걸 뭐로 만들어내지? 행렬로 만들어내지. 그래서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쓸 수 있지. A11, A12, A21, A22. 됐어? 그럼 얘는 뭐야? P2에서 시작해서 Q2까지 오는 경우의 수라는 게 나와 있지. 됐어? 근데 거기 옆에 어떻게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 R1 여기를 내가 P1이라고 하고 P2라고 하고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하고. 얘들아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랑 어때? 비슷해요. 같지? 그거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1로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래 똑같이 A1이라고 대답을 하면 돼. 그럼 진짜 어려워. 여기서 1로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얘들아 여기 마저도 모양이 어때? 똑같지? 그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A 1, 2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다시 말 잘못했다.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A1, 1 곱하기 A1, 2. 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네. 응. 그러면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어떤 경우만 남았어? 여기서 1로 왔다가 1로 오는 경우만 남았지. 그럼 여기서 1로 오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면 돼? A 1, 2. 그렇지. 여기서 1로 오는 경우의 수는 A. 그럼 여기다 더하기 뭐 쓰면 돼? 더하기 A, 2, 2.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두 코스 돌았다라고 얘기해. 똑같은 코스를 두 개를 연속해서 돌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저 행렬 두 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써볼 거야. 이렇게 써볼 거야. 그럼 내가 이 행렬 두 개를 뭐 해보겠다는 소리야? 곱해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곱했을 때 얘네들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어떤 성분에 나와 있을까? 11이랑 1이랑 곱해야 된대. 두 번째. 얘랑 얘 곱하면 되지. 1, 2랑 2 곱하는 건 얘랑 얘 곱하면 되지. 그럼 앞에 거에 몇 행이랑 1행이랑 뒤에 거에 이 열을 곱했으니까 여기서는 몇 행 몇 열 성분으로 나타나겠어? 1행 2열 성분이면 어디야? 여기로 나타나겠지. 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자는 거야. 얘들아, 한 코스를 도는 행렬을 만들어 놨어. 그럼 그 똑같은 코스를 두 번 돌면 우리가 뭘 하자야? 그 행렬을 곱하자. 그럼 세 번 돌면은 세 번 곱하자. 여기까지 돼? 근데 봐봐,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대. 1에서 출발해서 2에 도착을 했지. 그럼 최종적으로 곱한 행렬의 몇 행 몇 열 성분을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야. 1행 2열 성분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얘를 5코스를 돌았어. 똑같은 코스를 5코스를 돌았어. 5코스를 돌았을 때 1에서 출발해서 1로 끝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너한테.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걸 똑같은 걸 5코스를 돌았고 1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1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 A의 5승에 몇 행 몇 열 성분? 1행 1열 성분을 찾으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건 언제 반응하면 되는 거야? 행렬로 정의되어 있을 때? 아니야. 문제에서 똑같은 코스를 여러 번 돌겠대. 그럼 거기에 행렬을 적용을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게 뒤에 18번의 잠실력 문제로 작년에 나왔어. 늘 하기 전에 17번 워밍업만 한 번만 해보자. 얘다. 그러니까 17번 1에서 출발했어, 2에서 출발했어. 1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 도착은 어떤 걸 세래? 그치, 둘 다 세래. 그럼 둘 다 세라 그러면은 1,1성분이랑 1,2성분의 합을 구해야 되겠지. 네. 됐어? 그러니까 답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하면서 1번 뭐야? 2번밖에 없는데? 뭐야? 뭐 이런 거야? 알겠지? 네. 야, 그럼 18. 아니 18번 작년 잠실여고 문제로 나왔어. 잠실여고. 너네 이거 본 적 없어? 내가 너네 트랩에 넣어놨잖아, 광남고 문제로. 네. 그래서 전날 광남고 기출 풀고 잠실여고 애들이 가서 이거를 행렬로 안 풀고 전화해서 선생님 죄송해요 끝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봐봐, 야 여기서 행렬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 행렬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 단 한마디도 없지. 네. 근데 이걸 행렬로 안 풀고 풀 수 있을까? 당연히 있지. 여기에 올인하면 되지. 다른 거 좀 틀리고. 그러려고?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가 이걸 생각을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작년 애들한테는 CR도 안 먹혔거든. 왜? 에이 설마 나오겠어? 다른 선생님들도 다 방심했어. 에이 설마 나오겠어? 에이 첫 해인데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걸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다만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지. 어찌됐든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어떻게? 첫 번째 건 뭐야? 2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이래? 1로 도착이래. 근데 몇 코스래? 2코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거는 1에서 출발해서 1에 도착이래. 근데 몇 코스래? 3코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A라는 행렬을 만들고 A의 제곱에 2행 1열 성분 고르면 되고, 여기는 A 세제곱에 1행 1열 성분을 고르면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A라는 행렬을 어떻게 만들어? 얘들아 봐봐. 여기는 뭐야? 1에서 출발해서 1로 돌아오는 코스가 몇 개인지 쓰면 되지. 1에서 출발해서 1로 돌아오는 코스 몇 개야? 얘들아 1에서 출발해서 1로 돌아오는 코스 몇 개야? 그림 보고 대답하면 돼. 얘들아 써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돼.
그치? 한 개지. 그럼 1에서 출발해서 2로 가는 코스 몇 개야? 2개. 그 다음 2에서 출발해서 1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 몇 개야? 3개. 아 잘한다. 그 다음 마지막 2에서 2로 가는 거 몇 개야? 1개. 그래. 이걸 제곱 한 번 하고 세제곱 한 번 하면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 얘들아 너희 19, 20, 21, 22, 23, 24번 같은 게 행렬로 안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행렬로 안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너희가 행렬로 안 풀까봐 문제에서 답을 저렇게 몇 컴마 몇 성분인지 고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최소한 이제 우리가 저걸 고를 수 있는 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때 이걸 행렬로 먼저 접근하면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해. 행렬로 먼저 접근하면 조금 힘들고 사실은 이제 원래 있던 그대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 19번은 이런 거야.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40%였대. 됐어? 근데 2차 조사 결과 찬성에서 반대로 바꾼 비율이 몇 퍼센트래? 20%래. 그럼 찬성에서 그대로 찬성을 유지하는 거는 몇 퍼센트라는 거야? 80%였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비율이 몇 퍼센트래?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비율이 몇 퍼센트래? 30%래. 그럼 반대에서 여전히 반대인 비율은 몇 퍼센트인 거야? 70%인 거지. 됐어? 그럼 물어볼게. 이거는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40%잖아. 그럼 2차 조사 결과 찬성은 몇 프로야? 원래 찬성했던 애들이 뭐 해야 돼? 0.6이라고 쓸게. 원래 찬성했던 애들이 뭐 해야 돼? 그대로 찬성해야 되지. 곱하기 몇이야? 0.8. 그래 0.8. 그 다음 원래 반대했던 애들 중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애들 몇 프로야? 0.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대 확률은 얼마야? 찬성했던 인원들 중에서 0.2%가 반대를 했지. 네. 0.2%? 20%가. 그 다음에 반대했던 인원들 중에는 0.7. 됐어? 그럼 이걸 행렬로 만들어봐. 라고 하면 너 이거 제일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봐봐.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0.8, 0.3, 0.2, 0.7 이렇게 만들고 0.6, 0.4 이렇게 만들고. 근데 너희 봐봐. 이렇게 생긴 행렬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긴 행렬은 있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와 있어 지금? 0.6, 0.6, 0.4 이렇게 생긴 행렬은 있지. 네.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 누구 곱해야 되는 거야? 0.8, 0.3, 0.2, 0.7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됐어?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써놓고 A일지는 너네가 결정하는 거야? 문제가 결정해 주는 거야? 문제가 결정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면 좋아. 얘들아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여기 몇 콤마 몇 행렬이야?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에 여기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1 곱하기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지. 그럼 반드시 여기에 뭐가 오고 여기에 뭐가 와? 맨 처음에 여기에 뭐가 오고 여기에 뭐가 왔어? 찬성이 오고 반대가 왔지. 그럼 여기서도 무조건 뭐가 와? 여기에 찬성이 오고 여기에 반대가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유지를 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3차 조사 결과 찬성하는 시민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 몇 컴마 몇 성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1 1성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학교 시험에서 아무리 바빠도 누굴 찍으면 안 돼. 2번, 4번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너희가 3번도 찍어서는 안 돼. 왜? 이미 누구랑 누구를 곱해놨어. A랑 B랑 한번 곱해놨지? 네. A랑 B를 한번 곱해놨으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지? 네. 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3차 때 찬성에서 반대로 바꾸고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꾸는 비율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으니까 답 몇 번이야? 확인해볼 필요도 없이 1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한번 알고 어느 정도 답을 고르는 요령 정도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행렬로서. 됐어? 20번 하나만 더 보고 끝내자. 얘들아 봐봐. 이게
이게 지금 A가 2 곱하기 1행렬이지.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 다음 B 또는 C가, 그러니까 B로 할게. B가 2 곱하기 2행렬이지. 얘들아, A 곱하기 B 돼? A 곱하기 B 돼? 아, 안 돼. 그럼 B 곱하기 A 먼저 하겠지. 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조금 문제를 뽑으려면 C 곱하기 A를 먼저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B 곱하기 A를 먼저 하거나 C 곱하기 A를 먼저 하거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B 곱하기 A를 한 번 하고 나면 얘는 또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오겠어? 2 곱하기 1행렬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너희 문제 봐봐. 행렬 A에서 여기 성분이 찬성이었어, 반대였어? 찬성. 여기가 반대지. 그럼 여전히 BA를 한번 계산을 하고도 여기는 찬성이고 반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이해됐어? 그러니 우리가 재시험을 실시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고르라 그러면 몇 번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몇 번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왜? 몇 번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3번이나 5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얘랑아 몇 번이 답일 것 같아? 그래, 난 B를 곱해놨잖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B랑 A를 찍고 가운데 C가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문제상 C를 먼저 곱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가 퍼센티지 확인만 하면은 안 당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그냥. 오케이? 근데 대신 한 번에 뭐는 써봐야 돼. 이런 거 한 번은 써보고 너희가 판단을 해라. 이해됐어? 근데 너희 그거 알아야 돼. 우리 그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고작 한 1시간 정도 됐거든? 다들 이렇게 나가 떨어질 거야? 막 정신들을 못 차려. 이렇게 저질 체력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들아. 그럼 반대로. 너네 중등부 때 수업을 어떻게 들은 거니? 그땐 젊어서 체력이 좀 있었어, 여원아? 알았어, 잔소리 안 할게. 쉬어. 없으세요. 잘 봤다. 뭐 하지?